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순리를 어기고 사악한 마법사와 이를 치른 막내딸을 좌절 하얀 새입니다. 유독 자연을 사랑한 부부는 커다란 숲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스라의 딸이 셋이 있었지만 첫째 딸은 부모처럼 자연을 좋아해 숲을 뛰어다니다 16살이 되던 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둘째도 불과 물과 바람과 땅을 느끼며 돌아다니다가 16살이 되던 해 행방불명되었는데 부부는 딸들의 행방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생사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다 그녀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막내딸이 부부의 유일한 빗줄기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의 16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 부부는 매일 근심 걱정으로 편히 잠들지 못했는데 막내딸도 자연을 좋아해 숲에서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부부는 막내딸이 사라져 돌아오지 못하는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잠든 막내딸의 침대로 가서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딸의 16번째 생일이 밝았는데 하루 종일 막내딸 곁에서 그녀를 지키려던 부부는 급한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도시에 가게 되어 배웅을 하는 막내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절대 밖에 나가선 안 된다. 집 안에만 있는 거야. 누군가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네, 절대 밖에 나가지 않을게요. 집 안에만 있을게요. 누군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게요. 부부는 불안한 마음을 품고 도시로 가는 마차 위에 올라탔는데 집이 점점 멀어질수록 막내딸마저 앗아갈까봐 불안해졌지만 총명한 막내딸을 믿고 도시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딸은 혼자 방 안에서 인형과 놀고 있었다. 내가 첫째 언니야. 그리고 넌 둘째 언니를 하는 거야. 막내딸은 인형들에게 언니들의 이름을 붙여주며 혼자 말을 주고받았는데 내색하지 않았지만 언니들이 무척 그리웠고 언니들은 왜 사라졌고 어디에 살아있을 것인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막내딸은 인형과 노는 것보다 언니들과 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었는데 힘이 세고 활발했던 첫째 언니는 늘 풀밭에서 뛰어놀아줬고 상냥한 둘째 언니는 늘 새 옷을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언니들이 그리운 마음에 막내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막내딸은 창문을 살짝 열어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큰 소쿠리를 징거지가 서 있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구걸해 그것을 소쿠리에 담는 듯 했습니다. 꼬마 아가씨, 음식을 조금만 나눠주시구려. 심성이 고운 막내딸은 거지를 보고 마음이 동하고 말았다. 많은 건 드리지 못하지만 작은 빵 한 덩이라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집 밖을 나갈 수 없답니다. 창문 밖으로 빵을 던질 테니 받아주시겠어요? 막내딸의 말에 거지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딸이 창문을 열고 빵을 던지는 순간 거지가 자신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뻗더니 막내딸의 소매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순식간에 소쿠리 안에 들어갔는데 거지는 가난뱅이처럼 꾸미고 이 집 저 집 구걸을 다니며 아름다운 처녀들을 잡아가는 사악한 마법사였습니다. 막내딸은 발길질을 하며 몸부림을 쳐도 소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소쿠리 안에 단단히 갇혀버렸는데 마법사는 막내딸을 지고 언덕 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쁜 것 같으니 내 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있단다. 마법사의 목소리에 막내딸은 소름이 돋았다. 마법사가 집에 도착해서 소쿠리를 열자 그제야 막내딸은 안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마법사의 집안은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했다. 마법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다며 으스대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다고요? 언니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려던 막내딸의 입을 마법사가 막으며 끼어들었다. 그래, 내 신부가 된다면 말이지. 마법사는 코에 난 뾰루지를 문질러 터뜨리며 웃었는데 고름이 섞인 진물이 막내딸의 장미 빗뺨에 튀었고 막내딸은 미간을 찌푸리며 땀이 묻은 진물을 닦아냈습니다. 마법사는 열쇠꾸러미를 내밀며 말했다. 내가 어디를 다녀와야 해서 잠시 너 혼자 있어야 한다. 여기 집안 열쇠를 주마. 어디를 가도 좋고 무엇이든 다 봐도 좋은데 이 작은 열쇠로 열리는 방만은 들어가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으로 벌을 내릴 테니 그리 알아. 긴장한 막내딸이 짧은 숨을 들이켰다. 마법사는 달걀 하나를 주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달걀을 잘 간수하고 있으면 내 아내로 삼아주마. 어딜 가든지 이 달걀을 가지고 다니도록 해. 달걀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큰일이 날 테니까. 막내딸은 열쇠와 달걀을 받고 염려놓으라며 마법사를 안심시켰는데 마법사는 예쁜 막내딸을 잡아와 썩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마법사가 멀리 떠나는 것을 확인한 막내딸은 바로 집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는데 방은 모두 번쩍거리는 금은으로 덮여 있어 난생 처음 보는 구경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사치품에 쉽게 혹하지 않았는데 금은보화보다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모든 방을 둘러본 막내딸은 드디어 금지된 방 앞에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도망치기 전에 이 방만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막내딸은 결국 구멍에 열쇠를 밀어넣어 문을 열었는데 방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대야에는 토막토막 잘린 시체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대야 옆으로는 시퍼런 도끼날과 칼갈이가 놓여 있었는데 구역질을 참고 방 안을 둘러보던 막내딸은 그만 두 시체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언니가 잔인하게 난도질당한 채 대야 안에 누워있었기 때문인데 막내딸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침착하게 잘린 토막들을 끌어모아 원래 순서대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언니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막내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토막난 살덩이들이 제 위치에 모두 놓이자 천천히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토막이었던 살덩이는 어느새 사람의 형체가 되어 두 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언니가 눈을 뜨자 막내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되살아난 언니들은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큰언니, 나 막내야. 알아보겠어? 첫째 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막내를 멍하니 바라보며 앓는 소리만 내었다. 작은 언니, 나 막내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둘째 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언니들은 사악한 마법으로 인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기괴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막내는 분노에 가득 차 마법사에게 복수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은 언니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다시 문을 잠갔는데 계획이 완성됐을 때 집으로 돌아온 마법사는 열쇠와 달걀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이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와 달걀을 꺼내놓았는데 달걀은 깨진 자국 하나 없이이고 반질반질했고 흡족해진 마법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달걀을 간수하는 건 나의 시험이었어. 넌 시험에 통과했으니 특별히 내 신부로 삼아주겠다. 네, 저도 숲속에 가만히 처박혀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싶진 않아요. 마법사는 흡족하게 웃으며 서둘러 첫날 밤을 보내려 했다. 여자를 납치하지 않고서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던 마법사는 고분고분한 막내딸의 태도가 꿈만 같았다. 그가 납치한 여자들은 항상 비명을 지르며 자신과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달걀을 맡겨두면 깨뜨리거나 없애버리기 일쑤였다. 잔뜩 흥분한 채로 막내딸을 덮치려던 마법사는 막내딸의 저항에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잠시만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말은 해야죠. 화를 내려던 마법사는 막내딸의 말을 듣고 이내 수긍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마법의 새를 보내겠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려 하는데 그냥 소식만 전하고 말다니요. 당신이 직접 가서 얼굴을 보여드려야죠. 마법사는 마음에 드는 남자라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준 여자는 처음이었다. 첫날 밤은 그때 치르도록 하죠. 막내딸은 최대한 요염한 표정을 지으며 마법사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유혹했고 마법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자라곤 공포에 질린 얼굴만 보다 이렇게 자신을 유혹하는 새끼 넘치는 얼굴을 보니 그간 여자들을 납치하고 죽였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를 납치해서 미안해요.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내 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다. 그대의 부모님께도 내친 김에 지금 당장 소식을 전하리다. 바로 출발하겠어. 막내딸은 마법사의 사죄에 잠시 마음이 움직일 뻔했지만
방 안에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갇혀있는 언니들을 생각해 내고는 정신을 차렸고 의연하게 마법사를 배웅했습니다. 마법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막내딸은 자신과 함께 뛰어놀던 하얀 새를 불러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걸어가는 마법사보다는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언니들의 상태와 계획을 보냈습니다. 마법사는 막내딸의 부모님을 뵙고 돌아왔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부모님은 쉽게 허락을 해줬고 마법사는 크게 기뻐하며 한달음에 자신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막내딸은 마법사를 반갑게 맞이하며 방으로 불러들였고 방에 들어오자 막내딸에게 덤벼들었는데 막내딸은 처음이라 매우 서툴렀고 마법사는 흥분이 극에 달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살살하세요. 너무 아파요. 신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는 막내딸을 보며 마법사는 더욱 흥분에 단단해진 육봉을 막내딸의 사타구니 사이로 밀어넣고는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다. 사랑해요. 그대만을 사랑해요. 마법사는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며 막내딸을 계속 거칠게 다뤘고 이내 자신의 정을 모두 쏟아내고는 탈진하여 잠들었습니다. 막내딸도 너무 아프고 피곤해 잠을 자고 싶었지만 남아있는 체력을 모두 끌어모아 침실 밖으로 나와 침실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는 언니들이 갇힌 방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에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내는 언니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마법사의 집에 불을 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신호를 주었고 막내는 앞문까지 모두 잠그고 나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은 마법사의 비명과 함께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막내딸은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돌아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간 막내딸은 언니들부터 찾았지만 그들은 집에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건 너의 언니들이 아니었다. 자연의 순리를 역행한 마법사의 피조물일 뿐이었다.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상태의 딸들을 보고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언니들의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방의 문을 다시 잠근 채 그대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분노했고 슬펐다. 그럼 그 사악한 마법사와 이를 치른 저도 자연의 순리를 역행한 것이군요. 막내딸은 부모님이 말릴 새도 없이 집을 뛰쳐나와 숲으로 사라졌다. 그 후 숲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하얀 새가 들으면 누구든지 울게 만드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떠돌았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하는 순리를 어기고 사악한 마법사와 이를 치른 막내딸을 좌절 하얀 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